조금 보니까는 발전을 했어요. 발전을 했고, 지금 그 전대리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지. 어떤 의도로 한 건지. 글씨가 안 보인대요. 여기 1층이네. 본인이 했으니까 뭐 잘 알 거 아니야. 저도 안 보여요. 설명하는 가운데 알게 될 거야. 글씨가 뭐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실명만 얘기해도 알 수 있을 거야. 글씨 안 써지지? 안 써질 거야, 그게. 아니, PDF가 아니라, 지금, 이거를 올리긴 했는데, 여기에서 쓰려면 쓰는데, 거기서 직접 하는 건 지난번에도 안 되더라고. 그러면 앉아서 원들이 앉아서 여기서 이걸로 써. 아니 꽃 브리프 효과. 아 그래 그러면 네가 그래. 첫 번째 거가 지금 저희 사이트 보이시는데. 이게 지금 전대리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왕호하고 협의해 쓴 거야? 전대리 거지? 같이 현장에 갔을 때 왕호 씨한테 도움을 주는 왕호 씨가 면적 부분을 해놨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주차장도 얼마, 여기는 이걸 토대로 저는 그 부분만 도움을 받았고, 그 외 부분은 혼자서 했어요. 그래, 혼자 해야지. 여기는 지하 1층 부분이고요. 지하 1층? 어떻게 해서 이게 지하가 되나? 지하는 1층 부분. 1층이지? 응. 제가 방금 전까지 그 기계 면답을 보고 와서 조금 헷갈렸는데, 제 구상으로는 지하 1층부터 시작하는데 대신에 레벨 4m 이상 되잖아요. 그 0부터 레벨 0부터 지하 1층으로 보고, 지상 1층으로 보고 시작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응답지가 없었어요. 지침이. 그중에서 1층 부분에 민원실을 놔두세요. 라고 이제 써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주차장과 민원실은 공용될 수밖에 없구나. 1층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만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은 6m로 확보해주고, 원래 여기도 길이 있는데 저는 좀 좁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그걸 놔둬서 주차장 13개를 확보를 해놓고, 여기도 일단 먼저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먼저 편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주차장을 왜 여기다가 설치를 했냐면은, 여기가 결국은 그쪽에 있는 1조 사선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한 사이트를 굳이 설명을 해가면서 대학에 평면을 잡겠다라고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필요 부분만 고, 나머지는 테라스를 쓸 수 있으니까, 플러치를 쓸 수 있다라고 지침이 나와 있으니까 주차장을 13개 뽑아놓고 이걸 토대로 이걸 짜보자.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보행로를 만들어달라고 했으니까 보행로 중심에 이쪽이 입구가 될 것 같아요. 입구라고 따로 표시가 안 해놨어요. 를 그냥 안 그려놓으니까 이거다라는 걸 표시하고 싶어서, 여기는 막 가운데 길을 뚫어서 주차하신 인원이 바로 두고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 부분은 화장실 있고, 계단은 하나 꼭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코어를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바로 민원실. 그럼 홀 1층 홀 로비 부분하고 민원실하고 구역되는 경계벽은 어디야? 따로 구획을 민원실과 코어 부분이요. 아니, 이 부분의 것이 다 통하는 거야, 이렇게? 문도 없이, 벽도 없이? 여기는 이제 자동문으로 이제. 어디가? 여기가? 예.
그러면 제가 이게 이 안 사람 민원실에서 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퇴근하면 이 문을 닫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거 못 쓰는 거야, 엘리베이터는? 보이는데 그렇게 예. 딱 봤는데 부속실을 위에 있는 면적을 사무실이다. 근데 사실은 민원실 기준 면적을 다 충족시키는 프로를 짜서 이 주차장 면적이 너무 카운터는 어떻게 배치되나, 민원실 카운터는? 민원실 카운터는 사무실 이걸 면적을 나누려고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 카운터는 어떻게 만들어? 사무실을 보는 쪽에 이렇게 그러면 민원실하고 민원 사무를 보는 거하고 일반 행정 사무를 보는 공간하고 면적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 민원실이 커지는 거 아니야? 사무실이 적을 것 같은데,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실이라고 하는 게 그 행정 사무를 볼 텐데, 행정 사무를 보는 인원이 몇 명이야? 그 15인 15인이 그 15개 책상이 다 들어가나? 그 자리 지금 구획해놓은 사무실 공간이? 일단은 주어진 면적이 이제 55가 딱 찍혀 있어서 그걸 맞추려고 그것도 분이 제가 그래서 이제 카운터가 어느 방향으로 정해질지가 정해져야 정해진 카운터에 따라서 민원 카운터에 앉는 공무원들도 있을 거라고. 그게 몇 개가 될지는 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원인 대기 공간이 있을 거고,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앉는 자리가 있을 거고, 그 사이에 민원 카운터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와 별도로 이제 행정 사무를 보는 직원들이 앉는 자리가 있을 거고, 그런 공간 개념을 다 머릿속에 넣고 난 다음에 카운터 배치를 어떻게 하고, 행정 사무 공간을 어디다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그게 좀 더 구체화되는 건데, 지금 단계는 그냥 면적만 잘라놓은 그런 단계네. 예, 또는 이제 방에 엘리베이터 한 번만 되게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 2층으로 올라가는 건가? 2층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민원실과 엘리베이터는 구획이 돼야 돼. 그래야 엘리베이터를 민원 사무와 관계없이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면은 민원실을 지금 거쳐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는 관리가 안 되고, 그것이 이제 필요해, 구획이. 올려줄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게 파고라에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삼고 자, 잠깐만 여기서, 동장실이 저렇게 지금 삼각형꼴로 들어가 있는데, 예, 이거는 어? 이거는 벌써 민질사도 웃잖아. 공장실을 제가 생각했을 때 창고로 써야 될 것 같고요. 음. 이제 창고 부분을 좀 넓혀서 이제 공장실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랑 여기 사이가 너무 짧아지면 되겠다. 시야가 들어가는 공간이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용하시는 분 근데 동장실에 좀 제가 염두에 뒀던 게 뭐냐면 지침에서 이제 동장실을 가지고 거기 안에 주민들이 회의 같은 공간이 될 수 있으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자, 여기서 잠깐. 자, 어떤 시를 계획할 때, 예를 들면 동장시를 계획한다 그러면 동장실에 사무집기가 뭐가 들어갈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 기본적으로 동장, 집무 보는데 책상 하나 있어야 되고 의자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외부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무슨 보고하러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적어도 한 6인용 소파 정도와 소파 테이블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그거 가구 배치가 가능한 공간의 면적과 형태를 짜임새 있게 좀 꾸미도록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삼각형은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동장실이 동대본부가 2층이 아니라 지금 현재 2층 평면이잖아. 동대본부가 지금 3층으로 가 있더라고. 3층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건축사 시험에서 불합격 될 일은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동대본부와 동사무소, 주민센터 민원실과 동장실과 회의실은 긴밀하게 연계가 이루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 세 가지 기능들이 민원실은 1층에 있고 동장실은 2층에 있고 동대본부는 3층에 있고 이렇다고. 벌써 분산돼 있잖아. 연계가 안 돼 있잖아. 그게 무슨 문제야. 또 한번 설명해봐. 따로 교양관찰실 대신에 교양관찰실 테라스로 테라스라기 필로티 필로티가 아니라 필로티는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1층에서는 필로티가 될 거고 휴게실에서 이게 뭐 데크가 나가는 거야 뒤쪽으로 그림은 안 그려져 있지만 그리고 계단이 가운데 있는 저 엘리베이터를 끼고 있는 계단이 문짝이 달려 있는데 그 뜻이 뭔가 지금 아까 1층에서 저 왼쪽 편에서 올라와 가지고 문 열고 2층에 도달한 건가? 예,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면 이제 2층에서 또 3층으로 올라가는 거야? 나와서 올라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왼쪽으로는 올라가는 거고 엘리베이터 오른쪽 문짝 달린 부분은 내려가는 거야? 아니 문짝 달린 거 있잖아. 문짝 그려놓은 거. 내려가는 거 아니고요. 평면입니다. 아니 지금 계단이 지금 1층에서부터 1층에서 보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갔잖아. 올라갔으면 이 문 열고 지금 2층 바닥에 도달한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문 열고 나와가지고 2층인데 여기 2층에서 또 3층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예, 예. 3층으로 올라가고 얘는 1층으로 내려가고 지금 계단의 공간이 입체적으로 머리 지금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은달이가.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돼. 그런 훈련을 해야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고 이 밑에는 어떻게 되고 이거 공간이 입체적으로 머리 들어와야 돼. 그게 안 들어오면 계획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도로계단을 이제 후보 평면을 잡아보니까 후회가 되고 그냥 중간에다 계단을 놓지 말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계단을 두개 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이제 그쪽에 이제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아니지 1층에서는 메인 출입구가 이쪽이었다며. 예, 이쪽이요. 그리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로 저 골목을 지나가야 된다. 민원실을 지나가야 한다? 아니요, 새로 계획을 했을 때. 새로 계획을 했을 때는 여기 막아놓고 여기다가 써. 그거 없이 생각했을 때는 위에 옆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반대쪽에 그런 생각.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돼. 나이도 있는데 남들처럼 이렇게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이러면 시간이 부족해. 2층은 지금 이렇게 된다 이거지. 2층은 결국은 저 사각 주민 휴게소 코너 부분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
정자, 사각정자, 이거요? 거기 예. 부분에서 그 삼각형 부분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공간이 되는 거야? 외부 공간이 되는 거야? 네, 공간이요.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공간으로 해서 filter를 누르고 3m나 4배 차이가 들어올 수 있고, 저쪽에서 오는 인구도 있으면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분들도 말씀. 그렇지. 지금 주측근 방향이 어디인가를 잘 따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메인 코어를 어디다 줄 건지, 서브 코어를 어디다 줄 건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고. 하여튼, 이게 대로변이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기 들어가는 게 이게 메인 출입구가 될 것 같아. 그지? 근데 제가 제 생각은 그랬어요. 민원실을 1층에 놔둬야 되니까 음, 1층에 여기서는 2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 1층에 놔두게 됐으면 그러면은 민원실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밑에 경사로 밑에 하나 꼭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침을 이제 보는 게 바뀐 게 지하 1층으로 삼아도 좋다. 레벨 3이 되면 그러면서 쌍문 3동의 행정구역도를 혹시 봤나? 쌍문 3동의, 쌍문 3동의 행정구역도가 어떻게 되는지 봤어? 예, 봤는데 그게 한 보자고. 쌍문 3동이 쬐끄만하네. 위치를 보니까 바로 강북. 그게 어느 쪽에서 많이 올지는 사실 딱히 말하기가 어렵네. 이쪽, 이게 대로변이 어디야? 대로변이 여기지? 예, 대로변이고 여기인데 이게, 여기서 이게 가깝고, 이 뒤가 쌍문, 이렇게 삼면이 다 이렇게 길게, 그래서 줄여봐. 근데 저희가 이쪽 길로 쌍문 3동이 이렇게 되는구만, 이렇게. 예, 예. 그지? 이렇게 돼가지고, 일로도 많이 오겠네. 여기에 쌍문역이 있습니다. 음. 시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뭐, 차로 오는 경우는 거의 이리 온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주차 입구가 되고, 이렇게 진입하는 거하고, 이렇게 진입하는 거하고, 거의 뭐 비등비등 하겠구만. 이게 다르죠. 지하 1층에 민원실이 들어가야 되니 지하 1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상 1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딱겠다 싶어서 뭐, 그건 당연하지. 지금 2층까지 봤나? 예. 이게 3층인가? 아, 3층이네. 3층도 2층하고 면적 너비는 음.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민들이 들어가는 작은 요거는 그게 어디야? 작은 도서관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아, 아, 불을 두 가지 생각해 하나를 생각해서 여기에 이제 이게 인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야외로 나가서 또 마찬가지. 그래갖고 이제 야외 데크라고 해놓은 거는 이제 뭐 땅이 됐는데 그거는 이쪽은 제가 평면을 구입하지 않고 풀었거든요. 그래서 야외 데크라고 여긴 노출이 됐으니까 4층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없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즉, 교육실들이 어디가 있는 거야, 다? 교육실이 다 2층 요양강사실. 2층에 있다고? 를 3개를 주더라고요. 각 연줄이 조금씩 다른 요양강사실 주더라고요. 그때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지상 4층으로 계획한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다목적 담당에 대한 면접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다음에 그리고 다목적 강당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무슨 공간이야? 여기서는 이 무대를 볼 수도 없잖아. 이건 무슨 공간이야?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자르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르니까 거기에서 맞춰주는 기준이 안 맞더라고요. 거의 100. 아니, 그러니까 면적 기준을 맞추려고 저걸 저렇게 꺾어진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대를 바라보지도 못하는 공간이 무슨 다목적 강당의 공간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야? 면적 맞추기에 급급해서 그런 이유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걸 풀어내는 게 계획이지. 뭐, 면적만 맞춰가지고 뚝딱뚝딱 잘라내는 거야, 누가 못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냥 시간에 쫓겨서 이거 그냥 이게 면적만 맞춰가지고 한다는 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야. 그뭐 헛일이지, 헛일. 그리고 지금 계단이, 엘리베이터에서 계단이 계속 저렇게 올라와가지고 한쪽에는 문이 열리고 한쪽에는 문이 없고, 저게 왜 분명히 저렇게 작도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문을 한쪽에 달아놓고 한쪽 문이 없는 이유가 뭔가, 계단이? 이거는 본인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거는 제가 까먹은 그럼 문, 왼쪽에 문이 안 달렸다는 게 달려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왜 달려야 하지? 가문이 있어야겠다. 왜 있어야 되지? 방화문을 왜 달아? 그러니까 이 방화문과 관련한 법규 지식이 지금 없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방화문이 저렇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문을 달아놓은 거야. 그렇게 되면은 안 돼. 뭔가를 법규를 파고 들어가지고 왜 그런지, 없으면 안 되는지, 꼭 있어야 되는지, 이걸 따져보는 노력을 했어야 자기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이 세워질 텐데, 그게 지금 내가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부터 내가 걸리는데, 이게 왜 이래? 이게 뭐야?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아니, 뭐, 남이 했던 내가 했던 간에 뭐, 내가 그림에 표현을 했을 때는 내가 수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지만은, 이해하고 수긍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해놨을 거 아니야? 여기 이제 건축 행위를 했을 때, 음. 그 옆 대지에 이제 양보를 해줘야 되는 왜 면적이라고. 왜 양보를 해줘야 돼? 적도 때문에. 속도가 뭐야? 6m가 있으면 4m는 모르게 좀.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규정이 어딨냐고? 그런 법이 어딨어? 이 4m를 접도해야 된다는 법이 어딨냐고?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지난 강의 때도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들어봐. 네. 자, 이거는 통과도로야. 통과도로의 폭은 4m 이상이 돼야 되지. 그래서 중심선에서 2m, 그러니까 4m가 안 되는 통과도로가 우리 대지에 접해 있다. 그러면 중심선에서 2m를 물려서 후퇴를 해줘야 이제 결국은 상대방 쪽에서도 2m를 만들어줄 테니까
소합 4m가 돼가지고 합법적으로 4m 이상의 도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통과도로가 아니라 막다른 도로 아니야? 네네. 그럼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이 길이가 15m, 몇 m지? 10m인가? 아니, 15m, 길이가 10m, 15m 이하인가? 10m 미만이면은 이 폭이 3m만 되는 것이고, 10m 이상 35m 미만까지는 소방 호스로 가기 때문에 35m까지는 6m를 만들어줘야 돼. 아니, 10m에서 35m까지가, 몇 m지? 3m를 만들어줘야 되나? 막다른 도로의 폭. 모르면은 또 찾아봐야 돼. 계속 모르면 할 때마다 이런 그 법들이 할 때마다 모를 수가 있어. 모르면 찾아봐야 돼. 자, 찾아봅시다. 찾아보는 거를 자꾸 번번이 그때그때 해줘야 확고한, 내 지식이 돼. 자꾸 모르면은 그 다음 일할 때도 또 같은 짓을 또 한다고. 이게 뭘 누른 거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인가? 대지 및 도로. 건축선? 네, 여기 있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 모양이다. 건축법 시행령이 아니라 건축법인가? 10m 이하는 2m, 10m, 3m, 6m. 아, 맞아,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확신이 드는 거네. 그래서 이제 이게 10m는 넘고 35m는 안 되니까 이게 폭이 3m를 확보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뭐 왕호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심선에서 1m 50까지 해서 이게 3m 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만큼 후퇴를 한 거 아니야. 빗금 친 부분만큼은. 예. 이거는 또 뭐냐, 이거는.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문제 아니야. 이미 이 지점까지는 3m 확보가 되니까 여기 더 후퇴할 부분이 없는데 여기는 왜 또 후퇴를 했냐, 이거. 지금 본기시도 여기 후퇴해놨더라고. 화학전제는 조건이 또 뭐야, 법적 조건이. 회전할 때요. 그때. 그걸 화학전제를 왜 한 거야? 그 각전제 해야 돼? 이제 이게 자꾸 헷갈려요. 머리에 확고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할 때마다 헷갈려.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저런 것은, 아니, 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내가 확실히 맞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뭐, 답은 틀렸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저렇게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남이 해놓은 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렇게 쓴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는 내 지식이 될 수가 없어. 내 거를 자꾸 만들어야지. 자, 이거 한번 보자고. 객령 31조네, 건축선. 자, 법 46조 1항에 따라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해놓고
도로의 교차각이 이제 뭐 90도 미만이냐,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냐가 있고, 해당 도로의 너비가 6m 이상 8m 미만 도로, 또는 4m 이상 6m 미만 도로, 이렇게 딱 표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은 4m 미만 도로일 때는 어떡하냐 이거야. 4m 미만 도로. 이 조건에 맞는 거냐 이거지. 이거는 폭이 3m 도로잖아? 그럼 3m 도로와 6m 도로에 만났을 때는 어떻게 띄워야 되는지 이 표에 해당되는 게 있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4m 미만 도로, 4m 미만 도로는 가각 전제를 안 하는 거야. 해라는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저거는 할 필요 없는 짓을 해놓은 거야, 저거. 물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주차를 메인 주차 진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간다던가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법규와 상관없이 내가 이만큼 원활하게 차가 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만큼 뭐 이렇게 그것도 대지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도로 형상을 그렇게 바꿔주는 것 뿐이지 이 법적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 그럼 모르고 그리는 거는 그런 한심한 일이 어딨어. 공규 씨 시험 공부했으니까 이거는 잘 알 텐데. 해보겠지. 그래. 포함되는 문제. 4m 미만은 가각을 안 하는 거야. 가각을 해야 되는 조건이 없어. 그렇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다목적 강당의 공간이 이렇게 면적에 맞춰서 끊는 거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설명할 거 더 있나? 아니, 아니, 없어? 이게 이제 4층 부분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도 뭐가 있네? 이제 미안하지만 이렇게 그려가지고는 건축사 시험 탈락이야. 뭐, 채점 이전에, 이 시험 답안지가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이 정해졌어. 딱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택도 없어요. 자, 전대리는 이번 시험에 탈락한 걸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봉규 씨 거 한번 봅시다. 1층 평면도 이렇게 놓고 한번 봅시다.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도를 잡을 때, 또 주차장을 좀 많이 나오고, 음. 못하 보니까, 참으로, 이제, 도를 아예, 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쪽 각전제로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눌러줄게. 어떤데? 쓰기가 어렵네. 주장에 플로티 내부 주차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그건 이 길을 양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차량이 올 때는 또 같은 경우는, 5층까지 올라가면 이 라인을 하게 돼서, 넣어서, 가 생기죠. 사실은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공간에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메인 계단은 지하로 안 내려갑니까? 쪽으로
그러니까 메인 계단도 지하 내려가요? 네. 이건 비상 서비스 계단이고. 그런데 우리 지하의 면적이 기계실하고 전기실의 면적이 얼마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침에 있는 거를 따르면은 기계 전기실이 보통 우리 건물의 몇 퍼센트 보고 있어요? 연면적이 방론상으로. 방론에 보면 한 5%, 6%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침에 봐도 60 얼마인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비상계단이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해당 부분의 거실 발악 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어가는 지하층일 때에 비상 탈출구나 비상 계단이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는 저 엘리베이터하고 코어하고 빼버리면 순수하게 지하 기계실, 전기실, 즉 그 거실의 바닥 면적으로 따지면 50제곱미터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즉 비상 계단 내려가는 게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일단 나 들었어요. 또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같은 경우는 2층에서 강압적 감당이 들어서 강압적 감당을 구성하기 위해서 을 작은 거를 전수 공간 이쪽에 공간을 좀 활용해서 자극적인 것들을 좀 생기게끔 이쪽에다가 화장실을 그러니까 나도 이거 보면서 이상한 게, 지금 아까 전성호 씨 것도 그렇고, 1층에 로비를 통과해가지고 저 민원실에 들어가는 게 경계벽이 없어요? 로비하고 민원실하고의 경계벽이? 그냥 로비에서 바로 오픈 네. 상태로 민원실로 들어간다? 그러면 민원실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퇴근해버리면은 그 관리가 안 되겠네? 로비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비를 통해서 일반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로비를 거쳐서 저렇게 오픈된 민원 공간을 지금 통과하거나 아니면은 뭐 열린 상태로 다니게 되면은 그 동사무소 뭐 서류 도난이나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제가 문을 그쪽에다 문을 설치하면은 그러면은 민원 사무와 관계없이 방문하는 민원인 이용자가 화장실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민원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착오가 있었어요. 또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화장실하고 면적을 기초적으로 배치가 되게 먼저 하죠. 면적은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 그냥 이게 그리기는 꼭 다 검토된 그림처럼 보이지만 영역만 구분했을 뿐이지 면적 검토는 안 된 것 같아. 그죠? 작아요. 근데 화장실은 짜임새 있게 보여요. 올라가 볼까요? 내가 올릴게. 그거 만지니까 자꾸 에러가 나더라고. 그래. 이제 2층. 무게데크 그 레벨이 그 지표는 또 가까이 있는 지표면보다 조금 높아서 좀 계단으로 올라올 수 1층은 지금 그러면은 전고를 얼마로 본 거예요? 1층 민원실은? 있는 4.8
4.8로 상당히 높게 봤네. 그러면은 저렇게 계단이 몇 단 만들어져야 되겠구만. 네. 쪽에서 진입하는 사람들 보게 됐던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지. 너무 돌아가지. 거기 아까 민원이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사각정자에 대해서 지침에서 뭐라고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각정자를 끼고 있는 외부 공간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외부 공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인들이 그 어떤 장애물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부술 입구 입구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이건 너무 저쪽 코너 부분에 그 옥외 공간이 너무 없어서 그 약점으로 보여요. 그런 실패층은 음, 아니고 병원 믿어줘서 그런 우리는 음. 그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2층이 주민 참여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치센터죠. 그러면 동대문부도 역시 여기가 3층으로 올라가 있나? 그거는 언급이 없네? 음, 2층은 이렇고, 이제 그런 약점이 있어. 내가 볼 때. 내가 좀, 여기 낙서 좀 할게. 여기가 하여튼 좀 외부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 외부 공간에서 보출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법적으로 계단이 2개 있어야 될 정도는 아닌가요? 음, 그런 규정이 그래. 뭐,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필요상 양방향 피난을 위해서 양쪽에 두는 것도 뭐 방법은 되겠죠. 일단 그거는 법적인 거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계단을 하나 뒀다 이거죠. 그 다음에 3층? 음, 음. 3층하고 4층. 그 다음에 5층? 5층이 이제 이거네. 근데 이미 5층은 이게 벌써 걸리네? 걸리고 있는데 일조권이.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음, 걸리기는 하는데 뭐, 살짝이 아니라 많이 걸리구만. 많이 걸리는데 뭘 살짝 걸려. 껌집 있어. 야, 예, 진짜. 정말 그래, 걸려. 엄청 많이 걸리는 거야. 살짝도 걸리면 안 되는데.
이거는 하여튼 뭐, 자, 됐어요. 설명은 됐고, 봉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배치를, 내가, 처음에 내가 배치 대안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주차를 어떻게 배치하고, 주진입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대안으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색다른 배치안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 그리고 1층에 주차장, 이것도 북쪽에 나란하게 이렇게 해서 공간이 상당히 주차 배치가 짜임새가 있게 됐다는 점에서 좀 점수를 줄 만한 부분이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주차가 진입이 된다는 것도, 어, 나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1층 들어가는 부분에 여기에 외부 공간이 이렇게 삼각형 꼴이기는 하지만 만들어지는 것도 좋아 보여.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행도로가 이만큼 후퇴되는 거는 뭐 당연히 좋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서 다 올라와가지고 이 사각정자하고 관계에 있어서 외부 공간이 필요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점도 있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실의 구성이 민원 카운터의 위치라든가, 여기도 보면은, 행정 사무 볼 공간이 지금 없어 보여. 공장실도 적어 보여. 회의실도, 뭐 이렇게 각져가지고 좀 쓰임새가 없어 보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러저런 문제들이 발견이 되는 거야. 여기도 통제가 안 돼.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이게 통제가 제대로 되려면 여기에 이렇게 구획이 돼가지고, 뭐, 민원실 대기 공간을 이렇게 출입을 한다든가 해야 이게 관리상의 문제가 없지. 그렇게 하자니 또 이 면적이 줄어들어가지고, 이만큼 또 줄어들어가지고, 더 좁은 데다가, 공실 배치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화장실 배치는 기본적으로, 요 부분에 보면은, 자, 좌우에 장애인 화장실이 들어가고, 문자가 열고 들어가면은, 요렇게, 사실, 이 건축, 우리가 그 잡지를 보면은, 여기서 오줌 누는 사람이 이렇게 문 열 때 바로 보이면은, 좀 불안정해. 좀 불안해. 자꾸 이게 좀 거슬려. 뒤에 시선이 자꾸 거슬려, 오줌 누는 사람이. 유리 문에, 유리 손 씻는데, 손 씻고 있는데 유리에 보이잖아. 이제 그거는 이제 소변기 칸막이를 이렇게 하면은 또 되긴 되는 문제인데,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안정감이 없다. 볼일 보는 사람이 안정감이 없다. 예를 들면 여자 화장실도, 이거는 지금, 잘 빗게 앉아 있는데, 문을 여는데 바로 화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여자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아주 내가 참 은밀하게 볼일을 보는 어떤 안정감, 요렇게 줄 수 있는 화장실 계획이 필요해.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무난한 화장실이야. 내가 볼 때는. 응급시 정도라면은, 이 정도면 무난한 화장실이고, 내가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볼일 보는 사람이 오줌을 누거나, 여자가 화장을 하거나, 이런 장면이 화장실이 문이 열리는 순간 누가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불안한 거야. 그거를 잘 풀어내는 게 이제 화장실 계획이야. 화장실 계획만 잘해도 사실 우리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코아의 화장실 계획 그게 제일 관건이야. 코아의 위치, 코아의 그 주계단과 부계단의 위치, 화장실의 공간, 이게 뭐 오피스 건물의 계획의 거의 한 60, 70%다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화장실 계획이 중요해. 근데 지금 동규씨 화장실 계획은 무난한 정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갔더니 역시 같은 문제 이제 이게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이제 각진 공간들이 데드 스페이스가 뭐 이렇게 생기는 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뭐 각진 공간 내에서 또 잘 내부의 레이아웃을 잘 하면은 뭐,
불리한 공간 형태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인테리어 쪽으로 그걸 풀어낼 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뭐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면 좋지 않다 그런 느낌이고. 자, 3, 4층.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면적 계산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이거를 층수를 4층으로 계획할지, 아니면 5층으로 계획할지, 지금 이제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배치와 조닝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4층만 해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4층 라인이 경계가 여기니까, 이거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와서 짜임새 있는 다목적 공간이 되는 거야. 근데 5층으로 계획했다? 5층이다? 그럼 뭐 벌써 일조권에도 이만큼 안 맞고, 안 맞는 거지. 그게 우리가 면적을 따져봐가지고, 이게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1600, 뭐 30 몇 제곱미터의 범위 내에서 될 것 같으면은 4층만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4층으로 하는 거지. 특별히 내가 뭐 소형적으로 5층으로 올려서 하는 게, 아, 기능적으로도 좋고 조형적으로도 좋다. 그러면 뭐 5층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 과학지시서에는 5층 이내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5층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면적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층수를 몇 층으로 할지가 지금 확정적이지가 못하고 그냥 5층으로 똘렁 이제 해놓은 거지. 그런 거고, 지하에서 1층에서 아까 지하를 이 부분을 봤다 그러면은 어, 내가 볼 때는 50제곱미터 미만이어서 또 5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 전기실 면적을 하기 위해서 계단을 이렇게 거창하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 좀 불합리해 보여.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형태의 그 계단과 엘리베이터의 조합이라는 게 가끔씩 쓰기는 하는데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 어, 계단 단수가 이만큼 아니어도 계단 한 층 올라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1층은 층고가 높기 때문에 뭐 이만한 계단 단수가 다 필요했다고 쳐도, 예를 들면 2층에서 3층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층고가 뭐 조금 줄여가지고 3m 60을 하는데 이만한 크기의 계단 단수를 주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이 비효율적인 그런 코어가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이걸 계획을 할 때, 또 우리가 이제, 전체 연면적 계산 안 해봤기 때문에 아까 이제 5층으로 한, 그런 결과가 됐는데, 면적 계산을 해 가면서, 층별 조닝이 돼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해도, 이거를, 인면을 잡고 조형을 따져봤더니, 또 아니란 말이야. 또 해보면은 또 이제 평면 수정이 가해져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입체적으로 생각하면서 평면도를 그려야지. 어떤 도면도, 단면도도 그렇고 뭐 인면도도 그렇고, 이걸 입체적으로 구상하지 않고 그 도면만 충실히 그려내면 나중에 반드시 이제 입체적으로 계획했을 때 수정할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이제 성림이라고 하는 이제 건축사무소가 저 옛날에 한참 현상설계에서 많이 당선되고 했는데, 거기 소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평면부터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이트를 딱 놓고서 표시도부터 그리고 조감도부터 그려보고 아이소메트릭부터 그려보고 조형부터 먼저 따져본다는 거야. 따져보고 조형의 개념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평면으로 풀어내고 인면으로 풀어내고 단면으로 풀어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면은 사이트 놓고 일조권이나 도로사선 따져가지고 건축 가능 영역, 빌더블 에리어 따져가지고 요거는 몇 층, 요거는 몇 층, 요 선을 그려가지고 평면 계획부터 들어가잖아. 그게 마치 이 표준 스탠다드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형부터 그려본다는 거지. 조물딱 만져가지고 메스 모형 만들어 본다 이거지.
일조권 사선 따지고 도로 사선 뭐 따지고 해가지고 따져서 평면으로 풀어낸다. 이런 접근 방법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해보니까 당장 뭐, 이게 평면은 그럴듯한데, 인면이나 조형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벌써 생기잖아요. 여기도, 우리가 그 외부 공간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려보기도 해.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인면도를 우선 그려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기둥여기네. 이렇게 해서, 뭐, 이걸 줄여가지고 그린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지가, 도로가 이렇게 여기 평지로 오다가, 경사가 이렇게 쭉 해서 3, 4m 올라가가지고, 여기 다시 이제 뭐 더 올라가거나 평지이거나 하는데, 여기에 정자가 이렇게 사각정자가 앉아 있어. 그러면 여기에 외부 공간을 만들어주고, 한층 올라가서, 끊어진 데는 끊어진 대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인면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에 부출입구 계단이 여기에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 인면도를 이렇게 먼저 스케치해 본다든가,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좀을 딱, 여기서 좀을 딱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만져야지 되지. 근데 건축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해볼 여유가 없잖아. 그냥 평면도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그냥 그려내기 바쁜 거잖아. 건축사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 같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나 같으면은. 그러면서도 인면도를 생각해 가면서 평면이 그냥 박스로 이렇게 뚝뚝뚝 잘라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코아 여기다 중앙코아 두고 복도 주고, 메인 출입구를 이렇게 둬가지고, 뭐, 실도 쭉쭉 나눠 실 배치를 하고, 로비 여기다 있고, 실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평면도 그려낸다. 이거보다도, 여기는 이게 올라가가지고, 아까 봉규 씨가 했던 것처럼, 이게 이 출입구 부분은, 2층 바닥을 오픈해가지고, 입구 부분에 로비가 조금 좁기는 하지만, 단면적으로 2계층이 뚫려 있어서 공간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준다라든가, 뭐,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옆 부분에 뭐, 비상계단을 뭐, 이렇게 둔다든가, 아니면은 뭐, 평면적으로 이게 뭐, 깎여가지고 이렇게 어떤 조형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러니까 그 박스 형태로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 남들 다 이제 시간 쫓겨가지고 그렇게 그려내는데, 나만의 아이디어가 인면 요소든 뭐 평면 요소든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가 주면 그게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눈에 띄게 될 거다. 그런 훈련을 평소에 해둬야지 써먹지, 막상 시험장에 딱 가보면은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짓을 하기 어려워. 모험이야. 자칫하다가는 6개월 후에 다시 시험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길 정도로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시험장에서 당당하게 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봉규 씨는 이런 점이 좋았어. 이렇게 축을, 이 도로, 전면도로 이걸 축으로 놓지 않고, 이쪽, 북쪽 옹벽 있는 이거를 축을 이렇게 놓고 배치를 했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 가지 그 안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주차 계획과 건물의 자세가 나오더라. 그건 좋다 이거지. 그건 좋아요. 이런 거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전대리가 됐든 왕호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줘야 내가 또 전혀 색다른 각도에서 어떤 우리 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따듬어 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막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으면은 내가 지난번에 주차 계획을 잘하는 사람 빵 사주겠다고 내가 걸었는데 이건도 내기는 했지만 보니까 뻔할 뻔짜 뻔데기 뻔짜이 아니더라고. 내가 그래서 빵을 절대 못 주지. 이 정도면 내가 빵을 줄 수 있었어. 우리 사무실 단톡방에 있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빵을 그래서, 받을 만해. 어, 사무실에 못 들어와서 빵을 못 받아. 적어도 주차 계획이나 이런 축을, 건물의 축을 어떻게 앉히느냐, 요 면에서는 이거는 빵을 얻어먹을 만한 그런 좀, 나하고는, 색다른 안이 나왔어. 그 점에서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 봉규 씨가 그래도 40이라는 나이를 흠먹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나름대로 했다고. 근데 물론 위에 가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면적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안 돼서 그만큼 이제 발전을 못한 것 뿐이지 접근 자체는 상당히 좀 새로웠어. 그럴까요? 네. 집사님이 좀 상담을 하시고 봉규 씨는 어쨌든 간에 이제 빨리 건축사 따는 게 이제 제1 목표니까 건축사 따고 난 다음에 뭐 우리 사무실에 등록을 해서 도분 감정을 하고 뭐 이렇게 요즘은 설계 일은 사실 없어. 건축사 따는 목적이 뭐 설계를 하려고 따는 것보다도 어쨌든 무슨 일이든지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내가 해야 내가 내 연봉이 나오니까 설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법원 감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제 1 목표는 이제 건축사 자격증을 빨리 이 두 과목은 마저 해치우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전성호 씨는 해체 감리 잘하고 법원 감정에 또 뭐 나름대로 의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그 두 가지 가지고 모자라. 설계를 하는 사람이 건축 설계를 못하면은 그것도 절름발이야. 나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다른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이것저것 다 할 줄 알아야지. 그건 한쪽만 해가지고는 밥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 하는 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데 전승호 씨는 지금 설계가 취약해. 설계를 이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설계 역량을 자꾸 키워야지. 내가 하는 거 보면은 이래 가지고는 좀 어려워.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계속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나는 구상 단계인데 내가 구상하고 있는 걸 한번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고 밥 먹으러 가자고. 음, 자, 이건데 내가 지금 구상한 게 봉규 씨처럼 나도 이게 3m 도로는 당연히 확보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 진입을 나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게 하나의 안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안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이만큼 물려 가지고 이게 주차 통로가 될 만한 적어도 한 6m 정도의 폭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차량 진입을 하도록 했어. 그래서 평행 주차, 어차피 이쪽 것 때문에 이렇게 다 띄우게 되니까 그걸 다 6m, 2m 평면 평행 주차로 이렇게 다 깔고 6대 깔고 이쪽으로 또 3대 깔고 이쪽으로 2대 깔아서 주차를 이렇게 놓고 자, 차가 머리를 일로 향해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돌아 나올 공간이 필요해.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여기가 회차 공간이 돼. 회차 공간을 만들어 줬어. 그래서 건물을 바운더리는 이렇게 되고 카운터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민원 업무 보는 카운터 직원들 여기다 이렇게 앉히고 사무 공간은 뒤쪽으로 뭐 주민등록실을 이렇게 끊고 사무 공간을 이렇게 쭉쭉 의자 책상 배열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창고가 됐건 뭘 하나 만들어주고, 이 보행도로를 여기서 1m, 최소 유효폭 1m 50 정도의 보행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주 진입되는 부분에서는 좀 더 깊게 파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형적으로도 좀 색다른, 그러니까 박스 형태가 아니고, 변화감을 갖는 그런 외벽을 만들고, 여기는 더 깊이를 더 줘서 입구 부분에 깊이를 줘가지고, 수입을 되게끔 하고, 화장실은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장애인 화장실을 이렇게 놓고, 또 이 대변기 놓고 소변기를 이렇게 두 개 놓고 문짝 열고, 또 이쪽도 장애인 화장실을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대변기를 이렇게 두 개 주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대변기 하나 주고, 여기에 세면기 두 개 놓고, 여기에는 청소 싱크 들어가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면 여자 화장실 하나, 둘, 셋, 남자 화장실, 대변기 하나, 소변기 두 개, 세 개, 이렇게 맞추고, 출입문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고, 이렇게, 구상을 했어.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요소는 없고, 들어가면은 이만큼이 로비 공간이 되는 거면서, 이것까지도 확장돼서 로비 공간이 되는 거지. 엘리베이터 홀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민원실 출입구는 여기 만들고, 여기는 이렇게 부출입구 문짝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계단은 이렇게 꺾어서 여기 부출입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실내 정원을, 계단 오르는 사람들이 조그만하게 실내 정원을 만들어서 계단 모양을 이렇게 따듬고, 그 다음에 부출입구 되는 부분도 이렇게 해서 여기 실내 정원을 이렇게 계단 부분을 만들어주고, 여기에도 이렇게 실내 정원을 만들어서 여기 출입구, 부출입구를 이렇게 주차하고 들어온다. 이렇게 출입구 만들어서 주고, 그렇게 1층을 구성했고, 자, 요거 바탕 위에서 요렇게 해서, 예를 들면 2층에 복도가 엘리베이터 내려와가지고, 이제 자, 상상을 해보라고, 2층 공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오픈으로 만들어줘서 로비 공간이 평면적은 좁지만, 홍규씨 아이디어처럼 2층을 오픈해가지고 넓게 한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행정 사무 공간은 좀 안정적인 공간 이미지가 필요해. 대신에 민원 공간은 평면적으로 좀 좁지만은 이만큼을, 그림이 보이나? 그리는 게 보이지? 이만큼을 해가지고 이걸 천정을 완전히 2층 바닥까지 뚫는다 이거야. 뚫어서 이것도 높은 천장으로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1층이 계획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2층에다가 동대본부하고 동장실을 넣으려고 그래. 이게 지금 동장실하고 뭐 회의실 이걸 다 넣자니 1층에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2층에다가 동대본부, 동대장실, 동장실, 회의실까지도 2층에 넣으려고 해. 그러면 예를 들면은 동대본부에 있는 직원이나 동대장이 출동한다. 그러면 이 계단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하려면 여기서 이만큼 와가지고 또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지하 주차장, 1층 주차장으로 가는 게 너무 동선이 길어져.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여기에 2층 외부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주고, 주차하고 이렇게 동대본부로 외부로 걸어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층으로 가 보면은 화장실은 똑같고, 자, 2층에 가서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사각 정자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외부 공간이 지금 1층에서 너무 없단 말이야. 있는 게 뭐 보행도로 기껏하고 주출입구에 조금 있는 이런 정도의 공간인데, 이 사각정자를 앞에다 두고 이거를 화끈하게 외부 공간을 만들어 줘.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마당이 되는 거지. 마당이 되면서 여기 부출입구를 이렇게 진입하게끔 만들어주고. 자, 계단은 이제 1층에서 이렇게 올라왔어. 이게 여기 외부 공간이 되는데, 여기에 뭐 내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아직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 주계단 이외에 여기에 비상계단을, 이쪽 건을 피해가면서 4층 바닥까지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4층 바닥이란 말이야. 이거를, 이 외부 계단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 4층 부분에 비상계단을 어떻게 둘지, 그거 하나 좀 둘까 하는 고민. 이거 어차피 뭐 법적으로 꼭 필요한 거는 아닌 걸로 보여, 면적으로 볼 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피난이나 이렇게 동선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게 비상계단 하나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2층 올라가서 이게 주출입구로 들어갔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가 1층에서 이렇게 민원까지 오픈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이거는 지우고. 자, 여기 2층에 계단 올라왔는데, 여기 이제 복도가 있어야 되겠지. 자, 요거는 로비 상부는 오픈시켜버리고, 이건 아까 이제, 아까 그 화장실 그대로 들어가고, 관은. 그렇게 해서 복도를 지나서, 자, 이쪽으로 복도가, 부출입구 복도하고 연결이 되고, 여기는 이제 민원실하고 민원 사무공간 부분을 다 오픈시켜서 시원하게 뚫어버리고, 여기 이제 요거 가지고, 아까 계단이 요렇게 뭐 만들어졌었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건 화단으로 만들기로 했었잖아? 화단 만들고, 여기에 이거를, 창고 같은 거 넣어주고, 동장실, 또 동대본부 뚝, 그 회의실 하나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회의실 들어가고, 동대본부 들어가고, 내지는, 동장실하고, 동대장하고, 동장하고, 뭐, 얼마나 친하게 지낼지 모르겠는데, 회의실 두고, 동대장실 두고, 동대본부 두고, 동대창고도 들어가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돼. 이만큼 비어나가도 사실 상관없어. 그걸 여기서 쫙 깔고, 여기는 복도고 부출입구다 이거지. 또 그건 뭐 편복도니까 뭐 1m 50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2층을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층 올라가면은, 이제 요거 비상계단 주계단 놓고, 다시 3층을 이제 그 자치센터, 그때는 이제 요 칸막이들도 다 막아서 자치센터로 쓰면 되겠지, 뭐. 필요한 만큼의. 그리고 1층, 2층까지 이거는 외벽을 유지하면서 3층 바닥에 가서는 이거는 발코니도 되겠다 싶어. 왜 그러냐면 이게 발코니를 만들어주면, 자, 1층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에서의 캐노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발코니가. 그래서 비를 피하면서 출입된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좀 더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이게 눈썹 차양이 또 같이, 이쪽은 발코니고, 이까지는 또 눈썹 차양이 나가서, 그건 이제 소형적으로 이제 인면하고 따져봐가지고, 눈썹 길이가 얼마만큼 나갈지는 이제 인면 잡으면서 고민해야 되겠지. 어느 정도 갈지. 그래서 이제 3층도 다 해결이 됐잖아? 프로그램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4층에, 내가 5층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 이거 가지고 그냥 4층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5층에 가면 어떻게 될 거냐? 5층도, 자, 5층은 다시 출발. 5층이 뭐 여기에 일단 올라오면은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타고 나오면 이렇게 넓게 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뭐 이 부속실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에, 다목적실? 강당이지, 강당. 뭐, 여기 무대가 만들어질 거고, 무대 쪽에서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나갈 거고, 이러면 이제 이게, 좌석 배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플하게 이제 강당 공간이 만들어질 거야. 이러면서도 또 생각하는 게 뭐냐, 이 마당 부분에, 요게 공간하고 이 건물 외곽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고민해 보는 거야. 그냥 뭐 평면만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평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면하고 또 조형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같이 고민해야 돼.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제 이거 평면 다 잊어버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인면을 이제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이 도로가 평탄하게 쭉 오다가 이쯤 해서 쭉 경사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더 올라가거나 뭐 하거나 하거나 이렇게 누구십니까? 들어와. 누군데? 서연이요. 들어와. 자, 이렇게 도로가 경사에서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에 정자가 앉아 있잖아. 사각정자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앉아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올라와서 어떤 뭐 레벨이 그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외부 공간이 이만큼 만들어지고 외부 공간이 이 정자 앞에 마당이 크게 좀 만들어지고 건물이 올라가서 꺾어질 거냐 그냥 꺾어질 거냐 이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인면 잡아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층이 이 바닥이고 3층이 이 바닥이고 4층이 이 바닥이다. 그러면은 이제 옥탑 부분에 이제 이게 파라페 높이를 가지고도 우리가 조형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 예를 들면 1.2m의 그 법적인 파라페 높이를 만들어가면서 이게 경사를 가지고 이 도로의 물매를 비슷하게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꺾는다. 이제 화끈하게 꺾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층 레벨에서 끌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 바닥까지 같이 그냥 끌고 내려올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형 잡아보면서, 건물의 인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평범한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는 뭐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 이게 친다 이거야. 이렇게 쳐서, 예를 들면 이게 부분적으로 피난 발코니가 이 속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 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면 다른 놈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자 이거예요. 자료를 자꾸 또 이제 또 찾아봐야 돼. 그래야, 아이고. 찾아봐서 저걸 내가 좀, 디자인 요소로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 자꾸 발견하고 내 머릿속에 저장해야 되고, 내 기억 속에 저장해둬야 돼. 그 자꾸 저장해둔 기억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소스가 어디 들어있다. 자, 이거 내가 방금 지금 설명한 그 인면 스타디에서 응용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사선을 가지고 이게 발코니가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경우는 여기가 이제 앞마당이 되고, 여기에 사각정자가 밑에 조그맣게 앉아 있는 거지. 여기가 앞마당이고, 이게 사각정자가 앉아 있고, 우리 건물은 뭐 이게 2층에서는 플랫하게 수직적으로 올라갔다가 꺾어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출발부터 그냥 꺾고 올라갈 건지 해서 피난 발코니 만들어주고, 강당에서 피난 발코니에서 유사시에 여기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요거 적용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우리 사이트에 딱 적용할 수 있겠잖아. 이런 요소들을 저거 좀 인상적이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넣어놔.
그리고 내가 어느 프로젝트를 할 때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아, 내 저 디자인 요소를 한번 써먹어 보겠다. 이런 훈련이 자꾸 돼야 돼.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고, 뭐, 오늘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먹고, 뭐, 내일도 뭐, 모임 나가고. 근무는 아침 9 to 6,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만 근무하면은 나는 땡. 그렇게 8시간 근무하고 1년 계산하고 10년 계산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건축을 공부하는데 시간 얼마 안 돼. 그렇게 따져가지고는 남들하고 달라질 수가 없어요. 내가 특별히 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야 내 실력이 늘고, 내 작품이 좋아지는 거지. 뭐, 일반 회사원처럼, 일반 공장, 뭐, 노동자처럼 그렇게 9 to 6 이거 해가지고는 안 늘어. 만년하청이야. 그걸 내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어. 왜 남들은 다 휴일날 친구 만나고 산으로 들어 놀러 가는데, 그러면 3시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왜 건축 공부를 이렇게 따로 하겠어? 내가 생각한 구상은 이제 여기까지야.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 스케줄이, 그, 보니까 29일 날 제출이잖아. 29일 날 제출인데 오늘 7일이라면 그러면 1주, 2주, 3주 남았는데 내가 이번 주에는 평면하고 인면하고 다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이제 스케치업하고 뭐 보고서 설명서하고 도판 작업하고 하는 게 이제 한 2주 하면은 얼추 저 28일 날 밤 안 새고 어쩌면은 제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홍규 씨도 우리 단톡방에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아카데미 톡방에서 내가 계속 진행 과정을 공유할 테니까, 아, 지금 사무실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 현상 설계가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걸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이 과정을 보고서 내가 건축사 시험에서 어떻게 응용해 가지고 나만의 답안지를 만들 건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 잘 때도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 계속 상상하는 거야. 아, 내 답안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 프로젝트를 미래환경이라고 하는 사무실에서는 저렇게 풀어나가고, 그 프로세스는 이런데 나는 이렇게 적용해서 응용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은 출퇴근이 따로 없는 거야. 24시 늘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생각의 양만큼 내가 내 역량이 늘어나는 거지. 공장 노동자처럼 우리가 생활할 수는 없잖아.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네. 우리 저기